네, 역량 중심의 심층 면접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비행기 타보는 게 참 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처럼 비행기를 타고 역량 중심의 심층 면접을 출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잠깐 쉬었지요. 컨설팅 장학 함혜성 교육장님이 하는 관계로 잠깐 쉬고 지금 보니까 더 반갑네요. 네, 반갑습니다. 역량 중심의 면접, 이미 면접했는데 또 무슨 심층 면접을 또 하느냐. 역량 중심의 면접의 강화되는 교육형이 있어서 특히 경기가 강화됐죠. 그 교육형을 중심으로 하면서 면접을 안 보는 교육형은 하나도 없었으니까 다양한 면접의 상황을 보기 위해서 추가로 서비스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경기, 경북, 세종, 충남이 역량 중심의 심층 면접을 하겠다고 했지요. 서울 등도 면접 출제를 하려고 보면 뭔가 예상하지 못한 색다른 면접을 실시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런 면접 방법이 같게 또는 다르게 도입될 수 있으니까 모든 교육형이 이 강의를 들으면 많은 면접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경기도 교육형에서는 본질적 면접을 하루 하고 실무적 면접을 또 하루 해서 이틀 동안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교육 전문직이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를 가지고 시험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교육 전문직의 역량을 측정하는데 타당성 있는 평가를 하기 때문에 서울 등 이 외의 교육형도 잘 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강의는 크게 서류 평가와 면접 평가와 작년에 녹화된 부분을 합해서 나가는데 1차 시가 증거 기반 평가에 대한 서류 작성법을 안내하고 첫날 할 수 있는 2차 시 하부타식으로 협력적 소통 면접을 2차 시에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3차 시는 정책을 서로 상대편 말과 내 말을 융합해서 어떤 면접을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3차 시에 하고 4차 시는 상황 면접, 시뮬레이션 면접, 우리 전번에 면접할 때도 잠깐 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주고 그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를 하고 5차 시에는 프리젠테이션, 그걸 가지고 발표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를 가지고 하는데 이 속에는 프리젠테이션 속에는 기획을 작성하고 발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미 녹화했던 것이지만 작년에 경기교육청의 면접 방법이 바꿔지는 것을 가지고 새롭게 만든 안내, 교직생의 성장, 동료평가 등을 작성하는 방법, 본질적 역량평가 방법 등을 이야기한 내용을 이 뒤에다가 첨부시킬 테니까 여러분이 살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런 내용들이 역량평가의 타당성을 쫓아서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서류 증거 기반 서류 작성법에 대해서는 이게 교직 생애 기술서, 성장 포트폴리오, 교육활동 계획서를 작성하는 게 굉장히 많고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 시간에는 간단히 1차 시에서 말하고
더 자세한 내용은 이쪽에 있었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이 서류와 이 면접 자체가 서로 연계성을 가지고 말을 해야만이 잘 연결되니까 1차 평가인 이 증거 기반 서류 작성이 잘 되어야 되고 2차 평가인 면접을 잘 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는 장학사가 훌륭한 장학사가 되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 그것을 종합적으로 1차 시부터 이렇게 9차 시까지 알아보는 것이다 라고 서비스 강의를 해드리겠다, 그런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날 하브루타식 역량평가는 어떤 것이냐 하면, 먼저 정책을 제안하고 그 다음에 그 정책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 의견을 듣고 보완하고 싶은 말로 바꿔서 이야기해보는 하브루타식이 처음에 30분 동안 연이어 진행되고, 보통 면접 보면 10분 정도 말하면 끝이지 않습니까? 근데 4분의 1이 30분이니까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2부에서는 또 정책 융합 면접인데, 먼저 자기 의견을 말하고 또 그 의견을, 상대 의견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말하는 게 2부가 되고요. 그래서 이걸 아까 설명대로 2차 시 때 말하고 이걸 3차 시 때 말하고, 두 번째 날 진행되고 있는 이 실무적 면접을, 시뮬레이션 면접을 4차 때 이야기하고, 5차 시에 정책 기획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하니까 총 9차 시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아하, 그렇게 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은 각각의 차시별로 더 상세하게 나오니까 지금 몰라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경기도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잠깐 보면 1차 시험은 증거 기반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2차 시험에 면접을 보고, 3차 시험에는 큰 문제 없으면 패스페일로 결정을 내겠다 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1차 시험에 통과되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2차 시험에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 핵심은 주로 증거 기반 포트폴리오 작성법과 면접에 갈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보면 증거 기반 포트폴리오가 여기서 전부 합하면 65점이 되고, 온라인 동료평가가 20%가 되고, 서류 평정이 15%가 됩니다. 그래서 서류 평정 가산점은 15%고, 온라인과 증거 기반, 즉 그 인성이나 그동안 역사를 본인이 걸었던 교직 역사를 보는 것을 85%가 된다. 그래서 증거 기반은 교직생의 기술서가 25%, 성장 포트폴리오가 25%, 활동 계획서가 15%. 자, 이런 걸 조사한 게 20%. 이게 가산점. 보직교사 몇 년 있냐, 담임은 몇 년 있냐, 연구실적, 포상, 위촉장 이런 건 15%다. 저도 이 계획서를 맨 먼저 볼 때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아무래도 근로 서술하는 근로 시험지를 없애고 이것으로만 본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서류 평정 점수는 객관적으로 증명되니까 이것 중심이
변별력을 나타내고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내 카페에 올라온 것을 보면 15점 만점에 14점 맞은 사람도 떨어지고 5.6점 맞은 사람도 합격하는 걸 보고 아하,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이야기했던 정량평가 중심이 아니고 숫자 중심의 평가가 아니고, 즉 이 점수가 서로 좀 낮아도 여기를 잘하면, 정성평가를 잘하면 통과되는 시험이구나. 만약 감사를 두려워했다면 이것 중심으로 1차를 뽑을 건데 감사 중심이 아니라 스스로 이야기한 정성평가, 즉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를 중심으로 했구나. 변별력이 여기에 있구나. 85%가 변별력이지 15%가 변별력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금도 볼 때 나의 가산점이 몇 점이니까 아예 떨어질 거다, 붙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쪽 점수가 높다. 이건 눈에 보이지만 큰 점수가 아니더라라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변별도는 정성평가에서 나왔다. 그 이유를 보면 이 서류 심사를 하는데 50일이 걸렸습니다. 보통은요 일주일 정도 잡고 실제로 일은 2, 3일이면 끝내거든요. 근데 50일을 잡아서 이 증거 기반 포트폴리오와 온라인 평가를 해서 결과 발표를 했다면, 이건 그냥 하루면 끝나죠. 했다 하면 정말로 타당도 중심의 평가, 즉 어떻게 하면 장학사를 잘 뽑을까 하는 중심의 평가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획이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객관도 중심인, 객관성 있는 이 가산점은 크게 변별력을 가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 50일 동안에 글씨를 작성하는 건 열흘 정도 주고요, 작성한 평가를 50일 걸렸다는 것은 정말 땀을 흘려서 열심히 그 내용을 봤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내용 쓰는 법을 간단히 설명을 오늘 하고, 더 자세한 건 뒤 녹화본을 여러분에게 제공할 테니까 살펴보기 바랍니다. 다른 시도교육청, 경기가 아닌 다른 시도교육청도 이런 활동계획서나 생애기술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강의한 내용이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식이 달라졌으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육청 내용으로 제가 강의한 것을 다시 전환시켜서 활용해서 작성을 해보면 매우 유용한 강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경기도 내용을 보면은 작성법이 이렇게 하나하나 나와 있습니다. 작성법이 3가지, 생애기술서, 성장포트폴리오, 활동계획서 1, 2, 3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드리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 어떤 사람은 자기 가산점이나 이런 평정이 만점에 가까운데도 떨어졌다 하는 것은 50일간 평정하면서 이런 걸 보지 않았을까? 정말하면 하지 말란 것, 하라는 것, 동문동답이 했는지를 봐서, 아니 말귀도 못 알아들어? 하지 말라 했는데 했어? 한 것은 가차없이 떨어뜨렸을까지 않을까? 증거가 무엇이냐? 여기에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위반한 사람들은 그냥 떨어뜨렸다. 50일간이면 이걸 하나하나 볼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 여러분은 막상 시간이 없어서
엄청난 페이지를 하려면 즉 본문이 9쪽이고 증빙서류가 50쪽을 작성해야 되는 것이어서 너무너무 많아서 정신없이 하다 보면 나도 몰래 여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써져 있지만 지키지 않을 방법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내 생각대로 작성을 하고 나한테 유리하게 어떻게 할까 하다 보니까 작성이 안 되고 어느 한쪽에 치우쳐지든지 어느 한쪽이 어렵든지, 즉 말하면 이건 24점을 맞게 잘했으나 이것은 뭐 9점밖에 못 맞을 정도로 됐다. 그러면 여기 1점 차이밖에 안 나고 여기는 15점 만점이지만 6점이나 차이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여기에 나온 15점 정도는 간단히 해결돼 버리는 타당성, 변별력이 있어 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걸 가지고 이런 서류를 3페이지 써라, 6페이지 써라 했으면 이걸 더 자세히 볼 수 있는데 막상 일주일 정도 시간에 59쪽을 제대로 작성하려면 정신없이 서둘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을 충족을 못해서 객관적 탈락의 위기에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떤 분이 보내와서 검토 좀 해주세요 해서 봤는데 엄청나게 잘했더라고요. 와, 잘했다. 당신은 1차 통과는 다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떨어졌더라고요. 1차에서.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이런 내용에 하자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증거 기반 기술을 할 때는 유의사항을 철저히 봐줘야 된다. 유의사항은 우리는 한눈에 읽고 쭉 읽고 알았어 작성부터 시작하는데 즉 동문동답이 안 되고 동문서답이 되어버리면 결정적인 점수가 거기에서 잃어버릴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의사항 지원수가 이번에 굉장히 변별력을 가르기도 했다. 그래서 유의사항은 잘 봐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유의사항은 잘 봤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겠는가 하면 문제를 한번 볼까요? 본인 소개 및 교육 전문 직원에 지원한 동기를 기술하시오. 내가 왜 동기를 했느냐 할 때 나만의 브랜드, 나의 고유의 브랜드를 해야 된다. 그러면 나의 브랜드라는 것은 맨 먼저 교육관, 교육 철학이 기반이 되어야 된다. 나는 어떤 교육을 꿈꾸는가,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내용 속에는 기승전결의 맥락이 연결되게 써야 된다. 그래서 제1 본인 소개서 및 지원 동기는 교육 철학과 기승전결. 즉 말하면 본인이 이 차트를 사용하면 그 이유를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실제로 교육하고 했던 내용들이 녹아 들어가야 좋은 점수를 맞는다. 즉 말하면 이론적인 이야기만 줄줄이 들어가지 말고 나만의 교육 사례, 경험이 기승전결 속에 녹아 들어야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다. 즉 말하면 교육 철학을 근거로 하나의 스토리가 맥락이 연결되어야 좋은 글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증거 서류와 이걸 쓰다 보니까 자기가 했던 증거 서류 있는 것만 가지고 그
나열식으로 작성한 사람이 참 많았다. 그냥 뭐 했고 자랑식으로 막 했는데 이게 맥락이 통하지 않으면 뭐야? 이렇게. 그래서 나열식으로 하고 와, 내가 점수 잘 맞아야지 하고 증거 많이 찾고 빽빽하게 만들고 잘했다. 내가 봐도 증거 많고 이렇게 하면 잘 썼네요.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 쪽에 승부를 걸었지 않느냐. 그런데 막상 50일간 정밀 평가를 하면 맥락을 보게 돼 있다. 즉 말하면 어떤 난관이 있어서 어떤 철학이 생겼고 그 난관을 분석했더니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더라. 그래서 이 해결 방법을 널리 확장하고 싶어서 교육 전문직이 되어서 넓은 교육의 공동체를 이룩하겠다라는 식으로 내가 닥친 현실, 교육적 현실을 하고 그 현실을 분석을 해서 해결을 했더니 이렇게 됐다. 이 맥락 속에 들어있는 걸 쓰고 여기에 필요한 내용을 했는데 해야지 그냥 평면적으로 나열만 해가지고는 맥락이 연결되지 않으면 점수가 없다. 나는 분량을 꽉 채워서 많은 자료를 했으니까 쓴 사람은 흐뭇했겠지만 그 흐뭇한 것으로 끝날 수 있다. 그래서 동기를 구조화시켜서 교육 현장을 진단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기획하고 설계하고 나는 이걸 어떻게 실행했고 그 다음에 그걸 확산시킨 마음이 생겼고 그러려면 나는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순서를 자기 가진 자료를 가지고 맥락적으로 연구해서 하나의 스토리가 완성되게 작성하면 좋은 글이 된다. 그냥 뭐 했고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었고 그걸 어떻게 분석했고 그걸 어떻게 실천했더니 어떤 효과가 나타났다. 그래서 이걸 확산시키고 일반화시키고 싶어서 교육청의 장학사가 되고 싶다. 이렇게 해야 듣는 사람이 맞아. 이런 사람은 이렇게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 라고 이야기가 된다. 그래서 생애기술서를 이런 식으로 작성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2번을 한번 봅시다. 먼저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인의 교직 생애를 통해 다음 가부터 라 영역에서 주도성을 발휘하여 학교의 변화와 성장을 가져온 과정과 교육적 효과를 설명하시오. 영역, 교육과정, 수업, 평가, 나, 학생, 생활교, 다, 동료성, 기, 전문성, 심잠, 라가부터 다 외, 본인이 선정한 영역. 네, 3개는 아예 주고 하나는 본인이 선정해서 6쪽 이내로 쓰라고 했습니다. 6페이지 막상 간단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아까 지원 동기를 쓰라 했잖아요. 자기 철학하고 실제로 어떻게 했느냐를 맥락을 잡아서 작성하는 것이 1-2의 기술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아까하고 비슷합니다. 학교에 우선 우리 학교에서 어떤 일을 있었는지, 우리 학교에서 어떤 상황인지, 우리 학교는 어떤 규모인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다음에 원인을 어떻게 해서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를 잡아야 되는데 평면적 나열을 금지하지 말고 그냥 연도별로 주르륵 쓰지 말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맥락을 연결한 다음에 그 연결한 내용을 나중에 증거자료로 연결시켜야지 먼저 했던 일을 나열식으로 하고 그걸 엮으려 하면
맥락이 통하지 않는다. 동문동답을 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먼저 구상하고 구상한 다음에 나머지 자료를 가지고 연결시켜야 된다. 진짜 연결이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려니까 심사 기간이 50일이 걸릴 정도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경기도에서 또 이걸 하면서 심혈을 기울여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시도도 어떤 글도 평면적 나열을 하지 말고 줄줄이 나열하지 말고 이와 같은 상황을 꿰뚫게 이야기해야 된다. 먼저 문제 인식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해결 방안. 보통 해결 방안은 3개 정도 적어야 되는데 스토리로 만들면 사람들이 스토리를 되게 좋아합니다. 어려움을 겪다가 잘 해결해서 행복하게 됐다. 모든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돈 주고 영화 보고 돈 주고 소설을 보잖아요. 이 스토리가 잘 되어 있으면 남들이 그걸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스토리로 만들어서 이 스토리를 만들 때 남들이 봐도 그와 같은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했다. 근데 증거가 무엇이냐? 학부모 편지나 학생의 반응이나 동료의 반응이나 또 교육청에서 뭐 유촉장을 줬다든지 뭘 줬다든지 이런 증거를 대서 얘는 있을 만한 이야기를 지어낸 게 아니라 실제로 했구나라고 뒷받침해 주게 해서 그걸 단계별로 여기에 해결 단계별로 제시하든지 장면별로 제시하든지 그 속에서 나는 뭐 했느냐, 나의 역할, 학교의 역할, 부서의 역할, 협동한 거 있는데 그 협동에 나는 어떤 악교적 역할을 했느냐가 잘 들어가면 이 점수가 좋을 것이다. 그래서 효과를 일반화시키고 확산시키는 게 나의 꿈이다. 이럴 때는 교육 전문 용어를 좀 써 넣어야 좀 알구나. 일반적인 용어보다 이게 교육 전문직 시험이니까 우리가 교육청에서 나온 주요 업무 계획에 있는 그런 용어들이 들어가서 전문성을 보이면 2번 문제를 잘 해결하고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1과 1-2를 끝났습니다. 자, 다음에는 성장 포트폴리오를 6쪽 이내에 또 쓰라고 했습니다. 자, 볼까요? 경기 미래교육 정책을 실천한 본인의 노력과 성과에 대하여 아래 제시된 정책별 세부 과제 2개씩 총 6개 과제를 선택하여 각각 작성하시오. 학교 자율과 책임으로 역량을 키우는 교육, 경기 미래의 교육과정 운영, 인성, 시민교육 강화, 교육활동 보호, 지역협력으로 꿈을 펼치는 교육, 경기 공유학교 운영, 지역협력 융합교육 강화, 지역교육 생태계 조성, 통합적 학생 건강 지원, 시공간을 넘어 배움을 확장하는 교육, 온라인 맞춤형 지원, 글로벌 역량 강화, 교직원 역량 개발. 네, 이 3가지 정책 중에서 세부 과제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 중에 2개를 선택해서 6개를 가지고 작성하라. 6개 과제를 하라 했으니까 6페이지라고 보면 한 과제당 1페이지로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 글을 쓸 때도 결국에는 제가 우리 선생님은 내가 뭐 했겠뇨? 나는 그냥 구경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시험이니까 합격하고 봐야 되니까 겸양을 빼고 나는 이렇게 했다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해야겠죠. 먼저 선택을 해야 될 때, 자, 여기서 2개를 선택해야 할 때 내가 가진 증거가 뭔가,
쓰고 싶은 게 이거 있지만 증거가 없으면 또 그러잖아요. 증거가 무엇인가? 그리고 내 역할이 뭐였나? 이것을 가지고 이 두 개씩을 선택을 해야 되고, 자,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배경이 있었고, 어떤 목표가 있었고, 나는 어떤 역할이 있었고, 어떤 실행을 해서 성과를 거두어서 앞으로 확산시키려고 했다. 그리고 이 성과는 구체적인 운영계획서, 자기가 기하는 것도 있고, 팀에서 기하는 것도 있고, 학교에서 기하는 것도 있잖아요. 나는 없어요가 아니라 보면 다 있습니다. 찾아서 제시하고, 이왕이면 몇 번을 했다, 수업을 몇 번 했다, 학부모 상담을 몇 번 했다, 횟수를 명시해서 숫자적으로도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해줘야 믿고, 역시 이것도 전문 용어를 사용해서 6페이지를 이와 같은 순서로 작성하면 좋겠다. 이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대로 뒤에서 다시 설명해 준다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 2번의 2번입니다. 위의 실천 과정을 통해 본인의 역량이 어떻게 성장하고 확장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네.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했는지를 증거를 들어서 이야기하라. 이런 식으로 도시화시켜서 교육 전문 용어를 잡아내서 작성한다. 먼저 진단 분석은 어떻게 했다. 기획 설계는 어떻게 했다. 확산을 어떻게 했다고 1, 2, 3으로 나누어서 학교 현황을 진단하고 기획 설계하고 협업 확산을 했다는 것을 연결해서 좀 더 알아보기 쉽게 담당자별로 기획을 했는 거, 조정을 했는 거, 설계를 한 것을 적거나 분류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측면. 자, 성장 확장할 때 학급에서 이런 일이 학년에 어떻게 됐고, 학교는 어떻게 됐고, 지역사회는 어떻게 펼쳐져 있다. 그래서 활동 사례를 말하고 우수 사례 피드백을 말하고 일반화 과정으로 기록할 때 이걸 다 기록한 게 아니고 자기가 해당될 때 이와 같은 큰 맥락을 가지고 이렇게 잡아보면 여러분이 좋은 성장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육활동계획서 작성법입니다. 교육지원청 장학사의 입장에서 AI 대전환 시대에 급격하게 변화하는 교육 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 두 가지를 제시하고 과제별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각각 작성하시오. 네. 단, 본인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실행 가능한 활동을 계획할 것. 이 문제는 면접 문제도 그대로 나옵니다. 본인이 이걸 잘 작성했으면 면접도 잘 할 수 있도록 이 문제가 나오죠. 자, 그래서 우선 두 가지로 분류할 때 학습 측면, 어떻게 가르쳤다라는 거하고 운영 측면, 안전은 어떻게 하고 윤리교육은 어떻게 하고 했던 이 측면 분류가 굉장히 중요하다. 과제 두 가지니까 내가 가르칠 때 이렇게 했고 운영할 때 어떻게 됐다. 이 분리를 하면 훨씬 쓰기가 쉬울 것이고 현장 경험 장면을 쓰고 목표를 설정할 때 배경이나 필요를 쓰고 목적을 쓰고 지원 활동을 쓰고 피드백을 쓰면은 이 내용을 잘 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순서대로 차례대로 쓰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주로 이런 다이아그램으로 표시하고
또 이렇게 엑셀로 해서 분석, 지원, 네트워크, 성과 완료로 해서 과제는 무엇이고 실천 방법은 무엇이고 이렇게 제시하잖아요. 이걸 보고 그냥 생각난 대로 하지 말고 이런 틀에 맞춰서 글을 쓰면 훨씬 더 보기 좋고 좋을 거다. 이 표로 작성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 표를 참고로 해서 작성하면 매우 좋은 글이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세계 작성법이 정말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다시 또 설명하기보다는 7개월 전에 만들어서 작성한 이 내용을 동영상을 6차시, 7차시, 8차시, 9차시를 하다 보면 지금 내가 말한 핵심 내용과 실지 작성 내용을 가지고 하면 여러분이 면접 또는 자기활동, 성장 기록, 또 동기 이런 걸 작성할 때 풍부하게 되어서 여러분의 스토리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꼭 봐주면 된다. 결국에는 이런 모든 강의 내용이 내 강의의 양질에 대한 문제보다도 그걸 읽고 어떻게 활용하느냐, 여러분이 활용도에 따라서 가성비는 달라진다. 똑같은 내용일지라도 잘 듣고 활용을 잘하면 가성비가 높아질 것이고, 쑥 듣고 그런 것 같은데 하고 바로 써질 것 같은데 써져요, 안 써져요? 안 써지잖아요. 다시 보고 또 수정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 것이 될 것이다 하고, 다음으로는 AI 적성 검사가 있잖아요. 잡다라고 보통 채용할 때, 회사에서 채용할 때 하는 방법인데 이걸 경기도교육청은 특별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 사람들은 이 AI 검사에 대한 나온 내용을 실제로 그 다음 차시에 9차시 끝난 다음에 제시해 줄 테니까 읽어보고, 다른 시도에서는 이 잡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실제로 한번 해보면 연습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 사이트입니다. 해보면요, 면접 연습에 엄청 도움이 됩니다. 저도 이걸 강의하기 위해서 직접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꼭 해보기를 바랍니다. 자, 체험 사이트 주소 내용입니다. 여기에 가입하면 이용 동의하면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환경으로 체험이 가능하고 충분히 연습을 또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연습 많이 해볼수록 좋습니다. 문제가 똑같지는 않는데 형식 내용은 같습니다. 외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령 방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우선 방법을 익혀야 제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을 익힐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해보면 매우 좋을 것이어서 경기도 지원하신 분은 꼭 이걸 해보고, 아닌 사람은 그냥 면접에 자기가 이걸 보면서 하면 바로 똑같이 하면 자기 녹화된 부분을 자기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면접 연습에 매우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경기도가 아닌 분들은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면접 연습을 스스로 하는데 활용해 주시고, 경기도이신 분들은 다음에 연결되는 이 사이트도 볼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AI 적성검사, AI 면접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도 여러분의 강의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해서 나름대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만들었는데 막상요, 이 AI 검사할 때 경기도에서 너무 어려워서 정말 어렵습니다. 엉엉 울어버렸다. 집어 던지고 싶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던져버리고 싶거나 울고 싶은 사람도 합격을 했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건 양적 평가라서 변별력이 10%지만 셀 줄 알았더니 양적 평가를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해보니까 이게 통지가 어마어마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1시간 약 100분 동안 1시간 40분 동안 내가 진행을 합니다. 이게 긴장해서 1시간 40분 동안 답변하고 뭐 체크하고 게임하고 굉장히 힘듭니다. 이 1시간 40분 동안 작성을 해 보고 나서 나한테 통지가 오는데 통지는 절대평가로 어떤 분야에는 어떤 영역에는 몇 점이라고 나오고 그게 상대평가로는 몇 점이 나오고 총 정상 전국 그래프 내에서 당신은 어느 위치라고 통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 하다가 잘 모르면 클릭하면요 바로 그 사람이 연습했던 그 시험 봤던 내용이 그대로 화면 속에 나옵니다. 담당자가 열심히 볼 수 있으면 실제로 클릭하면서 이 사람이 AI 할 때 어떻게 했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일부러 화면이 막 왔다 갔다 해서 흔들리게 만들어 갖고 이렇게 화면이 안 보일 때는 당황한 모습이 어떻게 처리하냐, 즉 난관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냐를 위해서 갑자기 시험 보다가 화면이 나가면 굉장히 놀라잖아요. 이 놀랄 때 표정이나 방법 침착하게 잘 하는가도 보고요. 그 다음에 진실성을 봅니다. 이게 무엇은 매우 좋아하냐 뭐 5단계로 막 체크를 해요. 그래 놓고 물어본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아까 최고 줬던 5점을 줬던 걸 기억이 안 나잖아요. 체크할 때는 3점밖에 안 줘놓고 제일 좋아하는 거 독서하고 체크했다가 앞뒤가 다르군 이렇게 진실성을 체크하기도 하고 이렇게도 해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앞뒤가 다른 소리를 했다. 그러니까 실제 면접 때 이 문제를 물어봐 주세요라고 통지가 옵니다. 활용하려면요 한없이 깊게 활용이 될 수 있어요. 녹화 화면도 제공하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 절대평가나 상대평가 점수만 활용한 것 같아요. 아무리 50을 했어도 그 많은 사람 걸 다 보려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절대적으로 변별력에 영향을 준 것 같지는 않아요. 즉 10점 만점이지만 꼴등을 8점 주고 만점자를 10점 주면 2점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등수가 중요하긴 하지만 변별력은 만점을 얼마 주고 최하점을 얼마 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요. 상대평가 점수를 주냐 절대평가 점수를 주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은 게임에도 약하고 면접에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요 일반 회사 들어갈 사람들은요 젊은 사람들이고 눈에 불을 켜고 꼭 합격을 위해서 굉장히 연습하거든요. 유튜브에 보면 이거에 대한 연습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경기도 분들은 이 뒤에 자료까지 다 보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면접할 때 자기 촬영하는 기계로 사용해 보고 아하 상황 면접은 이렇게 하는구나 자기소개는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그런 문제를 듣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시험 봤던 사람 이번에 눌러보니까 상황 면접이 이렇게 나왔어요. 갑자기 노크를 해서 나가보니까 자기 윗집에서 너무나 발을 쾅쾅 구르는 소음이 많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내가 항해하러 가려고 그러니까 나 혼자 가면 그러니까 같이 따라가자고 한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이냐? 따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상황을 줘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따라간다? 거절한다? 거절한다도 조금 그러고 따라간다도 둘 다 좋은 점수가 물어볼 때는 따라가겠느냐 안 따라가겠냐 물어보지만 둘 다 답이 아니죠. 따라가면요 괜히 가서 시비가 걸고 싸움이 걸리면요 뒤에 서 있기만 해도 공동정범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둥둥거렸다고 할 때 혼자 온 거하고 여러 명이 여러 가족들이 같이 온 거하고 내가 쫄리는 게 다르잖아요. 여러분 깡패가 뭡니까? 1대1로 하면 나도 싸워볼 수도 있는데 뒤에 여러 명이 있고 아주 깐죽깐죽하면서 한 명이 나를 괴롭히면 그 뒷사람 때문에 기가 죽어서 당하잖아요. 그게 깡패예요. 무리를 줘. 그러니까 내가 항의하러 갈 때 이렇게 뒤에 서 있기만 해도 무리를 지어서 공동정범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됩니다. 그런데 나는 싫어요. 안 가요. 이 면접에서. 그러면 공동체 역량이 없잖아요. 그 둘 다 그렇게 말하면 점수가 안 좋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우리 직접 찾아가면 동네 사람끼리 불편하니까 관리실에 부탁해서 서로 상의해 봅시다. 주민회의에서 상의해서 우리가 합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합리적인 방법, 민주적인 방법을 제안하고 그걸 유도해야 만점입니다. 그런데 물어볼 때는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거기에 딱 속아서 따라간다. 또 안 따라간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게 상황 면접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하는 겁니다. 자기소개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분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얼마나 많겠어요. 한번 연습해 보는 것도 좋다. 그래서 다른 경기도가 아닌 경우는 이걸 한번 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다. 근데 꼭 해볼 필요는 없습니다. 장학사 면접하고 이 AI 면접하고는 조금 다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고도로 발달된 이런 팁을 나온 것도 있으니까 맨 마지막 시간에 이거 추가로 알려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정성평가 중심이라서 이건 정량평가라서 경기도에서는 큰 변별력은 두지 않았던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짧게 끝날 줄 알았더니 길게 됐네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